국회가 내년부터 교육부 특별교부금 비율을 현행 3%에서 4%로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 특정 목적에만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늘면서 이 교육청 단위의 예산 자율성은 줄어든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학교 현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또 보완해야 할 점은 없는지 살펴봅니다. 먼저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네,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하태용 정책연구국장과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국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이 특별교부금의 교부율을 조정하는 법안이 내년도 예산안 부수 법안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특별교부금은 항목을 지정하여 교부하므로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특별교부금 비율을 높인다는 것은 교육청에서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돈이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번 상향의 목적이 교원의 인공지능 기반 교수학습 역량 강화 사업과 AI 맞춤형 방과후학교 사업에 활용하도록 이렇게 하려는 것인데요. 인공지능 기반 교육에 대한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너무 밀어붙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특히나 내년 교육 예산이 요즘 표현을 빌면 역대급으로 삭감이 되고 있습니다. 교육의 파행이 예상되는 그런 상황에서 특별교부금을 늘리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네, 정부로서는 이 디지털 교육 같은 이 국정과제를 잘 실현하겠다는 취지이기는 한데 지금 문제가 되는 상황이 전체적으로 이 교육 예산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우려가 일부 나오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이 특교 비율을 줄이자는 논의도 있었다고요. 저희 정교조에서는 꾸준히 요구해 왔고요.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도 그렇다고 알고 있습니다. 특별교부금이라고 하니까 기존 예산과 별도로 특별하게 지급되는 그런 느낌이어서 시청자분들은 이게 왜 문제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교부금은 기존의 교육부 예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특별교부금이 는다는 것은 다른 예산을 줄여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다양성이 강조되는 사회에서 모든 시도교육청에서 일률적으로 진행할 사업이 많지 않습니다. 잘못하면 세금을 낭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특별교부금을 줄이고 일반 회계를 늘려 학교에서 더 다양한 교육 활동을 할 수 있게 보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부에서 학생 수가 줄어든다는 명목으로 교원 정원을 일괄 감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등에서는 조금이지만 학생 수가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사 정원을 감축해서 현장에서 문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 또한 교육청별로 상황이 조금씩 다른데요. 이처럼 명확해 보이는 것도 각각 상황이 다릅니다. 교육청별로 더 중요하고 시급한 곳에 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특별교부금 비율을 낮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여기에 더해서 대학 예산 전출금부터 유보통합까지 또 교육청 예산으로 분담하게 되면서 상황이 더 어려워지는 문제도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얼마 전 교육부가 밝힌 2024년도 교육 예산은 약 69조 원입니다. 2023년도 지방교육 재정교부금은 76조에서 6조 9천억 원이나 줄었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약 9.1% 정도가 줄었는데요. 역사상 가장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시청자분들은 9% 줄 수도 있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실제 상황은 매우 심각합니다. 지방교육 재정교부금의 많은 부분은 경직성 예산으로 사용됩니다. 인건비, 그다음에 학교 운영비의 비율이 80%가 넘습니다. 교육청별로 교육활동에 쓰는 돈은 20%가 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지방교육 재정교부금이 9%가 줄어들었다는 것은 기존의 80% 예산은 그대로 들어가는데 교육청 예산이 쓸 수 있는 돈이 반으로 줄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고등교육 전출금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정부가 지방교육 재정교부금이 남아돈다고 대학을 지원하게 한 것인데요. 글로컬 대학 사업 등으로
내년도 고등교육 전출금도 대폭 늘어납니다. 거기에 특별교부금이 이번에 4%로 늘게 되면 실제로 교육청에서 쓸 수 있는 돈은 거의 남지 않게 됩니다. 네. 더군다나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유보통합이 진행된다면 거기에도 또 예산이 필요할 텐데 이 정도의 예산 감축은 초, 중고 학교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네, 예산안 부수 법안으로 지정이 되면 이 사실상 예산안과 함께 처리가 되기 때문에 예. 통과가 거의 확정된 걸로 봐야 할 텐데 그렇죠. 보완할 점이 있을까요? 교육부 예산이 지금과 같은 제도 하에서는 변동폭이 너무 큽니다. 세수에 따라 달라지니까요. 그래서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가장 큰 문제는 학생 수가 줄어드니 교육 예산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맞지 않습니다. 지금 2021년도 교육부 수탁 연구를 보면 학급당 적정 학생 수가 15명 내외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도권 지역에서는 28명이 넘는 학급이 70% 정도 됩니다. 그리고 교육부에서 내놓은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교사도 뽑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먼저 교육 환경을 국민 수준에 맞게 갖추어야 합니다. 지금도 교육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점점 늘어나고요. 그 요구 수준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학생 수 감소라는 핑계 말고 예산을 감축할 구체적인 근거 그리고 확대할 근거를 가지고 교육 예산을 책정했으면 합니다. 매년 초, 저 출생률을 경신하는 그런 상황에서 학생 수 감소는 교육 환경을 개선할 이유이지 그 교육 환경을 악화시키는 그런 핑계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교육 예산의 안정적인 확보와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서 정부와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주셨으면 하겠습니다. 네, 이 저출생 시대인 만큼 오히려 아이들 한 명 한 명에게 더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교육 예산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정말 바랍니다. 네, 국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